안녕하세요. 함수형 패러다임을 이용한 안전한 FFmpeg 서버 구현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태현입니다. 여러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되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3년차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코발트라는 스타트업에서 프리젠트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자바로 개발을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코틀린과 스프링에 좀 더 관심이 많아요. 제일 밑에 있는 건 제 깃허브 링크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발표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Fmpeg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함수형 패러다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수형 패러다임의 어떤 특징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함수형 적용 방법에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레일웨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 리절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FFmpeg을 제어하는 최종적인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FFmpeg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FFmpeg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FFmpeg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FFmpeg은 미디어 파일에 대해 인코딩, 디코딩을 포함한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입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FFmpeg은 FFmpeg, FFplay, FFprop 이렇게 세 개의 핵심 도구와 그 밖의 라이브러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FFmpeg은 파일의 포맷을 변환을 해주고 FFplay는 FFmpeg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플레이어고요. 그리고 FFprobe는 그 미디어 파일의 정보 추출을 돕는 파일 분석기입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문자 FFmpeg과 소문자 FFmpeg은 공식 문서에 따르면 각각 다른 거라고 해요. 각각 프레임워크와 파일 포맷 변환을 도와주는 커맨드 라인 도구를 나타냅니다. FFmpeg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FFmpeg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바깥 세계에 위치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함수 내부의 동작으로 인해서 함수 외부가 영향을 받는 문제들을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FFmpeg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예로 들자면 잘못된 파일이 입력으로 들어온다거나 메모리 사용률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FFmpeg에서는 특정 필터를 사용할 때 입력된 파일의 해상도가 홀수인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듯이 필터별로 계산이나 파라미터에 따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무언가들이 많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FFmpeg의 두 번째 문제점은 명령어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화면에 나온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기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몇몇 옵션은 검색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런 문제는 좀 추격어가 많이 사용돼서인데요. FFmpeg의 명령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FFmpeg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발표 제목과 목차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함수형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함수형 패러다임이 뭐길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수형 패러다임이니까 먼저 함수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함수는 입력으로 들어온 리스트의 첫 원소를 반환합니다. 이 함수를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쉬운 함수죠.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함수인데요. 이런 함수는 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항상 같은 값을 반환합니다. 이런 함수를 순수함수라고 불러요. 흔히 순수함수는 내부에서 외부에 개입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내부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함수가 정말 사이드 이펙트가 없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간단한 함수에도 사이드 이펙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만약에 비어있는 리스트가 입력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함수 내부 실행이 문제가 되어서 함수 외부인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함수는 입력이 들어올 때 밸리데이션을 하는 등의 약간의 예외 처리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쉽게 차단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외부의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상황, 파일 시스템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함수형 패러다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 이펙트까지도 반환값으로 감싸는 방법이에요. 수학적으로 함수를 설명을 하면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의역의 각 값에 대하여 치역 내에 오직 하나의 값이 대응되는 관계가 함수예요. 갑자기 좀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어렵죠.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인풋 값과 리턴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에서 리턴 값으로 표현되는 치역을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을 넘어서 사이드 이펙트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서 새롭게 정의하면 문제가 되는 사이드 이펙트까지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글자가 잘렸네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FFmpeg 사용 시 이해하기가 힘든 명령어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죠. 여기서 FFmpeg을 예제로 들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다른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예제로 나온 이 화면에 이 코드를 보시면 한눈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이 함수에서는 포문이 이중으로 중첩까지 되어가지고 포문 내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 찬찬히 좀 보고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하려면 로직 하나하나의 흐름을 좀 따라가야만 해요. 이런 코드를 저는 아름답지 않은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아름답지 않은 코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쁜 코드, 아름다운, 우아한 코드 등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코드란 대체 뭘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독성이 좋은 코드가 아름다운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가독성이 좋은 코드는 어떤 걸 말을 하느냐? 제 의견으로 가독성이 좋은 코드는 우선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사람들이 읽는 코드인데 사람 눈에 읽기가 좋아야 가독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화면 좌측에 있는 문자들이 보이시나요? 이건 제가 아무렇게나 쓴 문자들이 아니라 I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 발표 준비를 하려고 자료를 찾으면서 이런 괴상한 글자 조합을 알고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I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는 가독성이 좋은 코드의 특징으로는 선형적이고 연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코드는 포문 내에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읽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예시와 반대로 다시 위로 돌아가는 일 없이 위에서 아래로 쭉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코드가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코드를 함수형으로 다시 작성을 해봤어요.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은가요? 함수형 사고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고 쪼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그걸 조합을 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요. 또한 그렇게 쪼갠 작은 문제들의 이름을 붙여주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함수형 패러다임을 이용해 작성했는데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하고 읽기에도 훨씬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형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사이드 이펙트를 제어할 수 있고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함수형 패러다임의 장점을 어떻게 코드에 직접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적용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타입, 함수, 펑터 등 함수형 패러다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타입이란 뭘까요? 프로그래밍을 이미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요.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그 타입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집합은 특정 조건에 맞는 각 원소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연수는 1 이상의 정수 집합을 말합니다. 프로그래밍 세계의 타입으로 바라보면 분리는 true와 false만 존재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링은 문자열이 들어가는 모든 요소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프로그래밍 세계의 타입은 값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란 뭘까요? 수학에서의 함수는 집합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입력값의 집합인 정의역과 출력값의 집합인 치역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걸 좀 수학보다는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함수는 입력 타입과 반환 타입 간의 어떤 행동, 연산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함수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함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입력은 있으나 아무런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함수 합성입니다. 함수는 함수끼리 합치는 함수 합성이 가능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자체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산을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함수로 정의하고 그 함수들을 이렇게 저렇게 잘 조합해서 처음보다 조금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함수를 더 합성해서 조금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서 함수 단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함수형 사고방식의 핵심이에요. 물론 아무 함수끼리 합성이 되는 건 아니고 함수끼리 합성이 가능하려면 함수끼리의 정의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정의역은 입력값의 집합이므로 입력 타입, 치역은 출력값의 집합이므로 반환 타입이라고 했어요. 함수끼리 합성을 하려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는 말은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합성하려는 첫 번째 함수의 반환 타입과 두 번째 함수의 입력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좀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코드로 보실게요. 여기 입력 타입과 반환 타입이 정의된 세 함수가 있어요. 함수 add와 함수 isempty는 합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함수 add의 반환 타입은 int고 함수 isempty의 입력 타입은 string이므로 둘이 일치하지 않아서 합성이 불가능해요. 다음으로 함수 add와 함수 toString은 어떨까요? 함수 add의 반환 타입과 함수 toString의 입력 타입이 int로 일치해서 함수 합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력이랑 반환 타입을 맞춰서 함수를 작성을 하고 합성을 해도 함수가 일으키는 사이드 이펙트는 합성을 깨지게 합니다. add와 toString이 합성을 가능해 보여도 먼저 실행되는 함수 add에서 예외가 발생한다면 toString 함수는 진입도 못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펑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펑터는 값을 감싸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클래스로 값 하나를 감싸거나 함수로 값을 감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은 좀 다소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건 많은 것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getter와 setter가 있어요. getter와 setter는 특정 값을 꺼내거나 갱신을 할 때 값을 확인하고 로직적인 처리를 해줄 수 있죠. 지금 다루는 펑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감싼 값을 꺼내거나 넣을 때 어떤 로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펑터에서 값을 감싸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하고요. 펑터는 컨텍스트에서 값을 꺼내서 다른 함수를 합성해서 값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매핑은 값의 변화 혹은 타입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컨텍스트로 감싸진 5라는 값을 꺼내서 곱하기 4를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환값인 20을 다시 컨텍스트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우는 해피 케이스고 만약 여기서 함수 연산할 때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외를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함수가 하는 연산을 나누기 0으로 바꾸고 다시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무조건 항상 예외가 발생하죠. 이렇게 함수에서 반환되는 값이 예외일지언정 이 예외까지도 컨텍스트에 담아버리면 궁극적인 리턴 타입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사이드 이펙트를 제어하기 위해 소개해드린 새로운 치역을 정의하는 개념과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새로운 치역, 즉 새로운 반환 타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이드 이펙트를 제어하고 함수의 합성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드 이펙트, 즉 오류값의 집합 혹은 예상치 못한 예외 타입까지 감싸버리는 새로운 반환 타입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성하려는 함수들의 입력값과 반환 타입을 일치시키기가 쉬워져요. 지금까지 설명한 컨텍스트, 새로운 치역, 펑터의 개념을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을 해봤어요. 리절트라는 클래스인데요. 코틀린의 실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해봤습니다. 리절트는 success, failure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정의가 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success는 연산에 성공했을 때 그 반환값을 넣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failure는 그 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감싸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앞서 본 펑터의 개념은 맵에서 정의가 돼요. 입력 타입과 리턴 타입이 각각 있는 펑터라는 함수를 받아서 연산에 성공을 하면 success에 담고
그 외의 경우에는 failure에 담아서 결국 result라는 타입으로 최종적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 result를 이용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곱하기 4를 해서 값을 다시 컨텍스트에 넣어 반환하는 예제와 나누기 0을 해서 이 결과를 또 컨텍스트에 담아 반환하는 예제까지 코드로 구현을 해봤어요. 두 경우 다 결과값을 넣은 변수인 return value를 확인을 해보시면 옆에 result라고 이제 타입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연산들을 여기서 또 더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컨텍스트를 이용하니까 입력값과 반환값이 일치해서 이렇게 식으로 함수 합성이 가능해져요. times for 연산을 하고 나서 바로 결과값을 컨텍스트에 담아서 받아서 그걸 또 divide by zero로 하게 할 수 있죠. 이걸 또 코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값을 result라는 컨텍스트로 감싸고 times for 함수를 통한 후에 divide by zero까지 통해서 나온 반환값을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result라고 또 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FFmpeg의 특정 필터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input 파일의 해상도가 호수인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함수는 입력값을 보고 짝수면 나누기 2 연산을 한 후에 result에 담아서 반환을 하지만 홀수인 경우에는 failure 처리를 해버려요. 여기서 이 함수 자체의 리턴 타입이 result인 점을 주목해 주세요. 이 함수를 거치면 어떤 입력이 들어와도 반환 타입의 result는 펑터에 의해서 또 마지막에 result를 한 번 더 감싸지기 때문에 result가 중첩되게 돼요. 중첩된 result도 result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까처럼 뒤에 다른 연산을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result가 중첩되어서 한 번 값을 꺼내오는 걸로는 타입이 안 맞아서 연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같은 result여도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한번 코드로 표현을 해봤고요. 중간에 보시면 take even number 연산을 끝낸 후에 나오는 값의 타입이 중첩된 result로 보이시죠? 그래서 앞서 사용했던 함수들처럼 합성을 해보려고 해도 컨텍스트에서 꺼낸 값의 타입이 맞지 않아서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나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나드는 엄청 좀 어렵다는 오해가 있고 저조차도 처음에 개념을 접했을 땐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펑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모나드는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모나드는 펑터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서 컨텍스트에 담긴 값을 꺼내고 함수를 받아 연산한다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럼 모나드는 방금 전 보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펑터와 모나드가 다른 점은 모나드가 받는 함수는 아까 보셨던 함수처럼 리턴 타입이 이미 컨텍스트에 쌓여진 값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보실게요. 아까 본 함수 take even number는 이미 리턴 타입이 result였죠. 모나드는 이렇게 컨텍스트에 쌓여진 값을 반환하는 함수만 받습니다. 펑터는 함수 연산 후에 반환값을 다시 컨텍스트에 집어넣는데 모나드는 그런 행위 없이 함수가 반환하는 리턴 타입, 즉 함수가 건네준 컨텍스트에 이미 쌓여진 값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보통 모나드라는 개념을 플랫맵이라는 함수로서 사용됩니다. 구현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나게 간단해요. 보면 함수 합성을 한 후에 그 반환값을 그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아까 보신 take even number에 대한 함수 합성이 가능해집니다. 중첩되지 않아서 그대로 리절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죠. 아까 그린 도식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맵만 사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Railway Oriented Programming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로그램의 실행은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끝납니다. 우린 최대한 성공이 되게끔 만들어야겠죠. 성공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FFmpeg의 예시로 들면 원하는 작업이 실행이 되는 것은 당연히 성공이고 잘못된 파일을 검증하고 사용자에게 에러를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가 의도한 거라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ROP는 그 이름처럼 끊이지 않고 성공으로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선로를 깔아주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모나드랑 펑터는 함수형 패러다임을 잘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Railway Oriented Programming은 방법론 혹은 사고방식입니다. ROP는 연쇄적인 함수의 실행이 일어나는 와중에 각각의 함수에서 발생하는 성공 사례를 더불어 실패 사례까지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각 함수는 성공 결과를 의미하는 success 혹은 실패 처리를 위한 failure를 담는 컨테이너를 입력으로 바거나 반환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방금 좀 전에 다뤘던 result랑 똑같습니다.
각 함수는 success를 받아서 success 혹은 failure로 갈 수 있고 failure를 받아서 다시 failure로 갈 수 있고요. 물론 failure에서 다시 success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recover 혹은 rescue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하자면 모든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타입이 success와 failure라는 타입으로 추상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result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어떤 에러인지 알 수 있게끔 failure의 값을 담을 수 있게 하고 모나드를 위한 플랫맵과 방금 언급한 리커버까지 구현을 해주었어요. 리절트를 이용해서 ROP를 하는 예시도 만들어봤어요. 참고로 이 그림의 레일 하나는 하나의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레일의 좌측, 우측에는 입력값과 반환값을 의미해요. 이 레일을 이용해서 제가 제품을 만들면서 구현했던 썸네일 생성 기능과 거기서 막 자주 마주한 예외를 생각을 해보고 예시를 만들어봤어요. 우선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풋이 되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읽어올 때 파일 패스를 체크해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때 파일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파일이라면 fail에 해당하는 트랙을 타게 되고요. 다음으로 실제 썸네일을 만들어내는 함수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invalid extension exception이라는 걸 발생을 시키고 fail 트랙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recover 하는 부분이 있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저는 이제 확장자는 저희가 JPG랑 PNG만 봤지만 만약에 invalid extension을 발생시킨 확장자가 GIF인 경우에는 다시 살려주도록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GIF에서 첫 번째 프레임을 썸네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이후 썸네일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함수 또한 마찬가지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면 그대로 석세스 트랙을 타고 끝까지 갈 것이고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페일 트랙을 타도록 합니다. 각각의 레일로 표현되었던 함수들을 이렇게 코드로 설계를 해봤어요. 자, 이제 실질적인 FFmpeg 문제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으로 다 해결을 해볼게요. 우선 저희가 FFmpeg을 통해서 할 일들이에요. 이 과정에서 준비물로 복수의 오디오 파일과 단수의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인풋으로 받고 제일 먼저 음성 파일들의 재생시간 합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영상화를 시키는데 길이는 앞서 구한 재생시간의 그 음성 파일 합 시간만큼으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음성 파일들의 하나의 파일이 되도록 다 이어붙이고 앞서 만든 영상에 음성을 합성을 할 것이 결과로 나온 영상을 원하는 곳으로 정송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예상되는 예외가 있어요. 우선 크롬에서 녹화한 파일이면 떨어지는 웹엠 확장자의 경우에는 재생시간을 구할 때 not available로 나와요.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음성 파일을 이어붙이는 경우에서 파일끼리 코덱이 맞지 않으면 거기서도 에러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결과 영상을 전송할 때에도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린 다이어그램을 아까처럼 ROP에 맞게 다시 한번 그린 거고요. 이제 도식에 맞게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함수는 다음과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파이프라인 하나하나를 코드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상한 몇몇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죠. 그 중에 재생시간 합을 구하는 함수에서 확장자가 웹엠일 때를 대비해 처리하는 부분을 리절트 사용 예시로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 파일의 확장자를 확인해서 제가 따로 만든 사용자 저희 exception인 invalid extension exception을 발생을 시킵니다. 웹엠 확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폴드를 이용해 파일을 돌면서 듀레이션을 구하고 총 듀레이션 합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리절트에 담아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함수들을 완성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FFmpeg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리절트로 감싸고 그 외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함수 내에서 처리해 주었어요. 또 함수 하나하나를 작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한눈에 봐도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게끔 함수명을 정의하고 또 그걸 선형적인 파이프라인으로 통해 구현해서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FFmpeg의 문제점이었죠. 사이드 이펙트와 가독성. 함수형으로 코드를 짠 후에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수형 패러다임이 좋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됐는데요. 함수형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언어가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지원하는 언어. 흔히 뭐 스칼라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함수형으로도 할 수 있고 객체 지향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언어별로 다른 거라 함수형을 따로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